안녕하세요 여러분, 계절사주입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잘 듣고 있다, 감사하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근데 그 중에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아쉬워요 하시는 분 계시는데, 제가 아직 유튜브 초보입니다. 그래서 영상 퀄리티나 음향적인 부분에 많이 아쉽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할까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하니까 조금만 불편하시더라도 당분간 참아주시면 회차가 거듭될수록 좀 더 나은 영상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지지방합과 삼합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지지의 글자를 제가 이렇게 해부터 자부터 이렇게 해까지 해가 뜨고 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둥글게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이해를 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합부터 공부를 해볼게요. 지지는 합만 해도 3개가 됩니다. 청가는 합이 한 가지죠. 부부합이라고 해서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 이렇게 5쌍의 합이 5쌍의 합이 있는 한 가지의 합밖에 없는데, 지지는 합만 해도 3가지가 됩니다. 방합이 있고 삼합이 있고 또 육합이 있고, 그 중에 우리는 방합과 삼합을 배우고 있습니다. 방합은 쉬워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쓴 것은 보세요. 그 의미부터 한번 이미지화 시켜 드릴게요. 수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사우나 같은 곳에 가면은 그것이 앉아 있으면은 기온이 어떻죠? 조금 시원한 감이 그나마 느껴지죠? 그것은 찬기는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일어서면은 좀 더 뜨거운 기가 느껴지죠? 그것은 뜨거운 것은 화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의 기운인 해자축은 아래에, 화의 기운인 사오미는 위쪽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방합에 대해서, 목의 방합은 임, 묘, 진 이 3글자는 목의 방합입니다. 목의 방합이라는 것은 목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임목도 목이죠. 묘목도 목이고, 진토는 토이지만 이 목의 기운이 가득 담긴 토예요. 그래서 이 임묘진 3글자는 목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위의 합이다, 목방의 합이다 해서 방합이고, 임묘진은 목의 방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사오미는 어디의 합이죠? 화의 방합이죠. 사화도 화이고 오화도 화이고, 미토는 토이지만은 이 화기가 가득 저장된 화균이 많은 토이죠. 그래서 사오미는 화방합이다. 다음 금, 신금과 유금, 술토는 금의 방합이에요. 신금도 금이고 유금도 금이고, 술토는 토이지만 금의 기운이 가득 저장된 금이기 때문에 신유술 이 3글자는 금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해자축, 해수는 수이고 자수도 수이고, 축토는 토이지만 수기운이 가득 잠긴 토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는 수의 가족, 수방합이 되죠. 그럼 방합은 이렇게 쉽게 끝난답니다. 해볼까요? 임묘지는 목방합, 사오미는 화방합, 신유술은 금의 가족인 금방합,
해자, 축은 수의 방합입니다. 이렇게 따로 노트에 필기를 하시던지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방합은 끝이 났어요. 자, 그러면 삼합을 한번 해볼게요. 삼합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삼합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보세요. 삼합은 목 삼합이 있고 화 삼합이 있고, 이거는 좀 지우개 물이 많네요. 화 삼합이 있고, 수에 대한 삼합이 있고, 순서를 바꿔서 할까요? 자, 죄송합니다. 자, 먼저 화 삼합이 있고, 금 삼합이 있고, 수의 삼합이 있고, 목의 삼합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방합은 얘도 목이고, 얘도 목이고, 얘도 토의 기운이 있는 목이기 때문에 그냥 목 방합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런데 삼합은 화 삼합부터 해볼게요. 인목과 오화와 술토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보세요. 만약에 인이라는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오화라는 뭐 식당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술토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 셋은 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르고 뜻이 다르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 어떤 이분들이 주식 투자를 했다. 셋이서 같이. 그러면 그 돈에 대한 뜻은 같죠? 그러니까 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 한 가지 의기투합해서 이것을 하는 데에는 그 뜻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인목은 목이고 오화는 화인데, 술토는 또 금의 토인데, 이 셋이 합쳐서 화를 지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로 가자, 이렇게 의기투합을 한 거죠. 화 삼합을 써볼게요. 인, 오, 술. 인오술은 화의 삼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잘라서 이것을 수평선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화라고 하면은 태양을 상징할 수도 있죠. 그러면 해가 인에서 이렇게 떠오르죠. 떠올라서 점점 올라가서 정오에 그야말로 해가 쨍쨍하죠. 오시에는. 그리고 다시 해가 이렇게 술에서 들어가죠. 술토에서 해가 장렬히 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화는 인에서 가장 인에서 태어나서 이제 막 올라와서 인시에 해가 뜨죠. 이때가 3시 반에서 5시 반쯤이죠. 그래서 인시에 해가 떠서 오시에 시간적으로도 가장 이렇게 해가 쨍쨍하다가 술시에 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는 인에서 생하고 오화에서 왕했다가 술에서 묘에 들어간다. 인오술 삼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금도 한번 해볼게요. 금은 어디서 생하느냐? 금은 사에서 생해요. 사는 화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에서 금이 생하냐? 우리 포항제철 같은 데 보시면은 용광로 속에서 그 쇠가 만들어지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화, 불구덩이 속에서 금이 생해서 유금은 금의 왕이죠. 그야말로 금의 절정에 이르렀다가 다시 축에서 금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묘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다음 계절이 뭐죠? 목의 계절이에요. 금과 목은 반대의 계절에 있죠. 그렇죠? 금과 목은 반대에 있다는 것은 금이 목의 계절에서는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으로 가기 전에 여기 축토에 다 저장이 돼서 묘에 들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면 금은 사화의 불구덩이에서 생겨서 유금, 금에서 아주 제왕에 이르렀다가 다시 축토라는 땅에 저장이 되고 다음 목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유축은 금의 삼합이에요. 사유축. 좀 복잡한 감이 있죠. 초보 단계에서는. 그래도 이걸 다음에 또 반복을 해드릴 테니까 모르시더라도 그냥 한번 듣고 아 그렇구나 하시면 되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알려고 하면 공부가 하기 싫어지고 지루하죠. 그냥 오늘은 아 그런 게 삼합은 저렇구나 한번 듣고 또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의 장점은 돌려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죠. 그러면 계속해서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수의 삼합은 수는 금에서 생을 해요. 신금에서 금이 수를 생해주죠. 오행론에서 금생수 해주죠. 신금에서 금이 태어났다. 태어나서 자수에서 해자축 중에 자수는 수균이 가장 왕한 구간이죠. 자수에서 왕이 되었다가 이제 진토에서 이렇게 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 왜냐? 수는 사오미 화구간에 가면 어떻게 됐죠? 살 수가 없죠. 수가 화구간에서는 다증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토라는 토에 저장이 되고 이제 화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는 신, 자, 진 이렇게 삼합이 되는 거예요. 신자진 삼합. 목도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목은 해수에서 생한답니다. 우리가 해수는 물이죠. 물에서 수에서 생명이 잉태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 있으면 양수가 있죠. 그 생명수. 거기에서 생명이 잉태된다. 목은 생명이라고 제가 이미지화 시켜드렸죠. 그래서 해에서 목이 생해서 목의 왕은 어디죠? 묘목이 목의 왕이에요. 해에서 생해서 묘에서 왕을 잃었다가 미토에 이제 목은 저장이 됩니다. 왜냐? 금의 구간에서 신유술 금의 구간에서 목이 살 수가 있을까요? 금금목 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토에서 이렇게 저장이 되고 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목 삼합은 해, 묘, 미는 목 삼합이에요. 해, 묘, 미. 이렇게 하면 삼합이 완성되는 거예요. 한번 복습해 볼게요. 삼합이라는 것은 자, 각자 인목은 목이고 오화는 화이고 술토는 토인데 목과 화와 토가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화를 만들자. 우리는 화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한 것이 화삼합이고 사유축, 사화와 유금과 축토가 다 각각의 성격은 다르지만은 금을 만들기 위해서 의기투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유축은 금삼합이에요. 신자진 또한 신금과 자수와 진토는 각각 금과 수와 토이지만 수를 만드는 데 의기투합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수와 묘목과 미토, 수와 목과 토가 목을 만들기 위해서 대동단결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삼합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중급이나 고급반에서 배우실 일이고, 지금 초급 단계에서는 어떤 글자가 이런 화삼합, 금삼합, 수삼합, 목삼합이구나, 이거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오늘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반복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처음은 낯선 것이지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처음 봐서 단순히 낯선 거예요. 낯선 것을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봐서 이것을 익숙하게 해둬야 사주를 잘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 방합에서 아까 잠시 설명을 드린 건 방합도 복습을 해볼까요? 임묘지는 목의 방합, 사오미는 화의 방합, 신유술은 금가족, 해자축은 수가족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인간의 삶에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목은 어린아이라고 했죠. 시작하는 기운이라서. 임묘지는 이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구간. 사오미 화는 어떻죠? 열정이 있죠. 아주 열정적으로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기에 해당이 되죠. 청년기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제 신유술, 금은 어떻죠? 뭔가 완성되고 단단하고 그런 느낌 있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중년기쯤 되면은 사람이 이런 모습이 보이죠. 뭔가 완성된 느낌. 그렇다면 해자축 구간은 수의 구간이에요. 수는 노년기를 얘기하고 노인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수는 지혜이기 때문이죠. 노인들은 이 많은 구간을 살아가면서 이제 지혜가 쌓였죠. 그래서 수는 노년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인간의 삶에도 대입을 할 수 있고, 처음 말했듯이 해가 뜨는 기운으로도 인시에 해가 떠서 오전이 되고, 사오미 정오가 되는 낮 시간, 신유술은 그야말로 해가 이제 저물죠. 오후에 술에서 해가 장렬히 사라져서 이제 해는 보이지 않죠. 해자축, 수, 밤의 기운은 우리가 잠을 자는 거예요. 지지의 글자가 좀 신비롭지 않나요? 지지는 복잡하지만 지지 글자를 이렇게 저렇게 잘 나누시는 분이 사주를 보면은 잘 풀이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육합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 수업한 지지의 방합과 삼합, 어떤 글자가 방합을 이루는지, 어떤 글자가 삼합을 이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필기를 하셔도 좋고, 반복해서 영상을 들으시면서 학습을 하셔도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계절사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